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오래전 누군가가 당신에게 했던 말일 수도 있고,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그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사랑했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죠.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묶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평안을 찾으려 해도, 아무리 행복해지려 애를 써도 그것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고 있는 것을 먼저 파괴하지 않는 한 진정한 평안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평생 인간의 마음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을 그는 무의식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상처들, 우리가 외면했던 감정들, 우리가 부정했던 진실들이 모두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특정한 상황에서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지, 그 답은 모두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지고 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두려움,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한 기대, 문화가 우리에게 씌운 가면들이 그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자라난 우리는 특히 이런 것들에 익숙합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죄책감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의 정체성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요.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서 어둠 속에 숨겨둔 우리 자신의 일부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되라고 요구했던 그 사람인가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짜 자아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울지 말아야 한다. 화내지 말아야 한다. 항상 밝아야 한다. 강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당신을 죽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을 죽이고 있어요. 당신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진짜 당신이 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당신이 그래야 한다고 믿었던 모습일 뿐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과정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진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가짜 자신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정체성을,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 가면을 벗어던져야 해요.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당신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고통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해요. 알고 있는 고통이 알지 못하는 자유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죠. 당신도 혹시 그런가요?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용감한 선택이에요.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작게 만들고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당신의 빛을 가리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과 좋은 것을 혼동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당신이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면 빛이 눈부시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더 나은 건 아니잖아요. 융은 우리에게 그림자와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해온 우리 자신의 그 부분들과 직면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이 피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분노, 당신의 슬픔, 당신의 수치심,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어요. 당신이 부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더 큰 힘을 갖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만 보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일 때 일어나요. 당신 안에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 아름다운 부분과 추한 부분을 모두 인정할 때 말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자라면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울면 안 되고 여자들은 화내면 안 된다고 배웠죠. 우리는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해야 했고 아파도 참아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감정을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묻어버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몸 어딘가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당신이 이유 없이 피곤한 이유, 당신이 자꾸 아픈 이유, 당신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지는 않을까요? 당신이 표현하지 못한 그 모든 감정들이 당신의 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정하는 것을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말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모든 부분을 알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당신이 싫어하는 부분까지도요. 이 과정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 상처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형성해 왔는지, 당신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왜 그런지를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의 노예가 아니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한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 주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당신은 항상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이 당신의 과거를 들여다본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조건부로만 받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착하게 굴 때만, 당신이 성적이 좋을 때만, 당신이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받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어린 당신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요. 이제 당신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정이에요. 당신은 오랫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자신을 의식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융은 또한 우리에게 상징과 꿈의 언어를 이해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논리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지와 상징으로 말하죠. 당신의 꿈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낮 동안 무시했던 것들을 밤에 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꿈을 자주 꾸나요? 쫓기는 꿈을 꾸나요? 떨어지는 꿈을 꾸나요? 아니면 길을 잃는 꿈을 꾸나요? 이런 꿈들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깨어 있을 때 느끼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쫓기는 꿈은 당신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떨어지는 꿈은 당신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길을 잃는 꿈은 당신이 방향을 잃었다고 느낀다는 것을 말해 줄 수 있죠. 우리 조상들은 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꿈이 미래를 예언하거나 신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믿었죠. 현대에 와서 우리는 꿈을 그저 무의미한 뇌의 활동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융은 꿈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진실을 드러낸다고 했죠.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당신의 직관이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느낌, 이 길이 아니라는 느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같은 것들이요.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직관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내 직관을 믿지 않았을까 하고요.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지혜가 있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지혜에 귀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해져야 해요. 우리는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가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하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침묵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명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옛 선비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양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죠. 자신을 닦는 것,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봤어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밖으로만 달려가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면이 텅 비어 있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융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와 연결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 갑자기 공허함을 느낀다고 했죠. 그들은 사회가 말하는 성공을 이뤘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공허함을 무시하고 더 바쁘게 살고 더 많은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도 내면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다른 하나는 용기를 내서 자신을 마주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길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재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직업, 당신의 관계, 당신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큰 변화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안정을 원하죠. 하지만 진정한 안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와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알고 당신 자신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융은 자기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것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나지만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적인 나죠. 우리의 목표는 자아를 넘어서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와 자기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죠. 자아는 통제하고 싶어 하고, 계획하고 싶어 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더 큰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죠.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은 언제 일어났나요?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을 겁니다. 당신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당신이 상실을 겪었을 때, 당신이 혼란스러웠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가장 많이 배웠을 거예요. 고통은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죠.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편안함을 추구하죠. 하지만 편안한 곳에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장은 당신이 불편한 곳에서, 당신이 두려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경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예요.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융은 또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고 했죠.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서 부정하고 싶은 무언가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를 이상화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 안에 있지만 당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자질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투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 안에 있다고 믿죠.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의 이기심에 화가 난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물어보세요. 혹시 내 안에도 이기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기심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물어볼 때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죠. 왜냐하면 당신도 그와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용서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우리처럼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일어나요. 그들도 상처를 갖고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들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분노 대신 연민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 일에 묶여있지 않겠다는 선택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과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결정이죠.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용서가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강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용서는 당신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도록 둘 필요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되씹죠. 그들은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과거의 포로로 만들어요. 당신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상처로 볼 수도 있고 배움으로 볼 수도 있어요. 당신은 그것을 한계로 볼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로 볼 수도 있죠.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운명이 된다고요. 당신이 당신의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패턴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하게 되죠. 하지만 당신이 의식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자기 인식의 힘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알 때 당신은 자유로워져요.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자기 인식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은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당신의 이기심, 당신의 질투, 당신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당신을 계속 지배할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자기 비판이 겸손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당신의 장점도 당신의 약점도 모두 인정하는 것이죠. 당신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오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동시에 당신이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수용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의 일부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지만 우리 자신의 실수는 용납하지 못하죠. 하지만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으로부터의 사랑이요. 융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빛과 그림자, 당신의 강함과 약함, 당신의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당신이에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각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한국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조화와 비슷합니다.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양극단을 넘어서 중도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너무 주지도 너무 받지도 않는 균형 잡힌 상태 말이죠. 하지만 이 균형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동적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균형을 잃고 다시 찾고 또 잃고 또 찾습니다. 이것이 삶이에요. 완벽한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삶입니다. 융은 말년에 동양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불교와 도교에 관심이 많았죠. 그는 동양의 지혜가 서양 심리학이 없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것은 바로 전체성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동양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나와 너, 안과 밖,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이 하나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큰 전체의 일부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연과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현대인들은 종종 고립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로워요. 우리는 소셜미디어로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연결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표면적인 연결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면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가면을 보여줍니다.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진정한 연결은 취약함을 공유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당신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줄 때, 당신이 당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드러낼 때, 그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당신은 인간으로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이 상처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연결 없이는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필요로 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명의 온전한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죠. 특히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때때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만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돼요. 당신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필요도, 당신의 감정도, 당신의 꿈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빈 컵에서는 아무것도 부어낼 수 없듯이 당신이 비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봐야 해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주어야 하죠. 이것은 사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융은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 특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목적을 갖는다고 봤어요. 인생의 전반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경력을 쌓고 가족을 만들고 사회에서의 위치를 확립하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을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계속 전반부의 목표를 추구하죠.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소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의미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다른 것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중년이 되면 당신은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묻게 되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를 묻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를 더 잘 살게 만들어요. 당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당신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죠. 윤근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요. 당신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변화로 봤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죽음을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피하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삶의 깊이를 잃게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누구와 함께 있고 싶나요? 무엇을 말하고 싶나요?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융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되세요. 진정한 당신 자신이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이 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찾아보세요. 탐험하세요. 시도해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지 발견하세요.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솔직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답들을 존중하세요. 그것들이 비록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더라도요. 때때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신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원했던 것과 지금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윤군 우리에게 의미를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요. 하지만 이 의미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이 당신의 의미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가 의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가 의미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의미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의 기준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중요했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중요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융은 우리에게
삶의 여정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단계가, 모든 경험이, 모든 만남이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고통스러운 것들도요.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이 당신을 오늘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했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당신은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은 살아남았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느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다는, 당신이 용기를 냈다는, 당신이 시도했다는 증거죠. 상처 없는 삶은 살아보지 않은 삶입니다. 윤근 상징과 신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화가 공통적인 신화를 갖고 있다고 봤어요. 영웅의 여정, 죽음과 재생, 빛과 어둠의 싸움. 이런 주제들은 전 세계 모든 문화에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것들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당신만의 영웅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세계에서 시작해서 도전을 만나고, 시련을 겪고,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어 돌아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예요. 당신의 이야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신화와 이야기들도 이런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 견우와 직녀, 홍길동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죠.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어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실과 데이터만을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을 먹여 살립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위로를 주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연결되고 이해하고 치유됩니다. 윤근 만년에 타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사색하고 글을 쓰고 조각을 했어요. 그는 그곳을 자신의 성소라고 불렀죠. 그것은 그가 자신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내면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당신 자신과 만날 수 있는, 당신이 조용히 있을 수 있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장소요. 현대 사회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소비하고,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요함이 필요해요. 그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의 시간을 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저 존재하세요. 당신의 호흡을 느끼고, 당신의 몸을 느끼고, 당신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명상입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윤근 우리에게 개성화의 과정은 평생에 걸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온전해지지 않아요. 이것은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지금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과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당신이 의식하려고 한다는 것, 당신이 성장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빨리 변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좋아지지 않는다고 자신을 비난해요. 하지만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그것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넘어질 거예요. 때때로 당신은 옛날 패턴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융은 말했습니다. 실수는 우리의 선생님이라고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시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당신이 시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시도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사랑에서 온다고 했어요.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이 실수를 해도, 당신이 약해도 말이에요.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모든 부분을요. 당신이 좋아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당신이 싫어하는 부분까지도요. 그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받을 만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나요? 아니면 당신을 묶어두고 있나요? 이제 당신은 압니다. 진정한 평화는 당신을 죽이고 있는 것을 파괴할 때만 옵니다.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 파괴예요. 그것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부터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포로가 아니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대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어요. 당신은 단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이요. 칼 융은 우리에게 개성화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길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야 하고, 당신의 그림자와 만나야 하고, 당신의 두려움을 직면해야 해요. 하지만 그 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살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치유는 다른 사람의 치유가 돼요.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씩 놓아주세요.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것, 당신이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놓아주세요. 당신이 그래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을 놓아주세요. 그것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진짜 당신은 그 모든 것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노력한다면, 당신이 계속 의식한다면, 당신이 계속 선택한다면 변화는 일어날 거예요.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이 다르다는 것을요. 당신이 더 자유롭다는 것을, 당신이 더 온전하다는 것을, 당신이 더 당신답다는 것을요. 그날이 오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고통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요. 모든 어려움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요. 당신은 그것들을 통해 당신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불 속을 지나왔고 그 불은 당신을 태우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정죄시켰습니다. 당신은 더 순수하고 더 강하고 더 진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융이 말한 금이에요. 연금술사들이 찾던 그 금 말입니다. 그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죠. 하지만 진짜 금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것, 우리의 상처를 선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금술이에요. 당신은 이미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당신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찾고 있죠. 당신은 변화하고 싶어해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 발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앞으로 가는 길에 당신은 많은 도전을 만날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어요.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 안에는 계속 나아갈 힘이 있어요. 당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여정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비록 당신이 원했던 것과 다르더라도요.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워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당신은 단지 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어요.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로요. 이제 당신은 알아요. 평안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와요. 당신이 당신 자신과 평화로울 때, 당신이 당신의 과거와 평화로울 때,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와 평화로울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히요.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당신을 죽이고 있는 것을 파괴하세요. 그것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당신의 진정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돼요.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부터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당신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 자유롭게 살기 위해 여기에 있어요. 이제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여정을요.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어요. 당신 안의 지혜를 믿으세요. 당신 안의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항상요.